20년 만에 복수. 도미닉은 최근 인터뷰에서 WWE 역사상 가장 유명한 스토리라인 중 하나인 도미닉 양육권 사다리 매치에 출연했을 당시에 WWE로부터 무려 5,000달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약 766만원인데 당시 도미닉의 나이는 고작 8살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도미닉은 장난감 가게 토이저러스에서 약 400달러 정도를 사용한 뒤에 남은 돈이 얼마 있는지 물었지만 가족으로부터 이제 돈이 하나도 남지 않았단다 얘야 라는 거짓말을 들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즉 어린 도미닉 입장에서는 5,000달러를 벌고도 장난감을 조금 산 뒤 전 재산이 사라진 셈입니다. 팬들은 레이가 아들의 4,600달러를 가져갔다 라고 얘기하며 재밌어 한다네요. 얘가 횡령했죠. 우리 어릴 때 다 당하잖아. 엄마가 맡아줄게. 그거 있잖아. 그 세뱃돈 하면 이제 엄마가 맡아줄게 하고 다 나중에 너 이름 적금 통장에 넣는다던가 막 그런 식으로 김빵이 당할 때가 있는데 도미닉도 아버지에게서 당했다. 토이저러스에서 약 400달러만 샀는데 5,000달러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4,600달러 어디 갔냐 이거야. 그래서 이제 도미닉이 다 나이가 들고 나서 이 팟캐스트 유튜브 인터뷰에서 이 썰을 푸는데 여기에 사람이 한 3-4명 있어 남자들이 패널로. 근데 3-4명이 박장대소 하는 그 영상이 굉장히 재밌어서 뉴스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재밌어 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여기에 대한 후속 뉴스입니다. 레이의 딸도 온다라는 뉴스입니다. 레이 미스테리오는 최근 언더테이커의 팟캐스트 6feet Under에 출연해 딸 알리아가 현재 WWE 퍼포먼스 센터에서 풀타임 훈련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리아는 과거 도미닉 미스테리오와 세스 롤린스의 대립 스토리에서 잠시 WWE에 등장한 적이 있으며 당시 머피와 스토리라인으로 팬들에게 익숙한 인물입니다. 레이는 딸이 프로레슬링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이제 단순 관심 수준을 넘어 정식 선수 데뷔를 목표로 훈련에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알리아가 정식 데뷔에 성공한다면 미스테리오 가문은 레이, 도미닉에 이어 3번째 WWE 선수를 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리아 예쁨, 알리아 미스테리오가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알리아 굉장히 잘 알고 있죠. 어릴 때부터 이제 레슬매니아 객석에서도 자주 봤고 여기에도 써있다시피 코로나 시절에 이 세스 롤린스가 레이 미스테리오 눈알 한쪽 파먹을 때 그때 막 대립하면서 나중에 머피랑도 썸 타고 막 그런 스토리라인 했던 이 여성, 이 알리아가 어느새 숙녀가 되었고 그 숙녀가 이제 선수를 준비하고 있다. 도미닉보다 4살 어린 것 같던데 2001년생인가 뭐 그래. 그래서 이제 창창해 보인다. 근데 퍼포먼스 센터를 풀타임 거의 뭐 인생의 모든 걸 걸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 있길 빕니다. 도미닉은 랜스 스톰의 제자인데 이 알리아는 메이드 인 WWE 스타가 될 것 같아. 순혈 WWE 스타가 될 도미닉과 알리아의 성장이 또 기대가 됩니다. 이부부에서 보일지 NXT에서 보일지. 다음 뉴스입니다. 도미닉의 시작이라는 뉴스인데요. 언더테이커의 팟캐스트 6feet Under에 출연한 레이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단 한 번도 레슬러의 길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각자 원하는 삶을 살길 바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체중이 많이 늘어나 자신감이 떨어지고 우울감까지 겪고 있던 도미닉. 당시 어린 도미닉은 프로레슬링보다는 멕시코 축구에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레이는 아들과 여러 차례 진지한 대화를 나눴고 그러던 어느 날 도미닉이 먼저 레슬링을 해보고 싶다라고 말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지금의 도미닉은 WWE 최고의 악역 중 한 명으로 성장했습니다. 레이는 이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언더테이커 앞에서 밝혔습니다. 이 네 선수의 변천사 CM펑크 99년 뼈말라 시절 레스너가 아예 똑같아요. 레스너가 진짜 아예 똑같습니다. 그냥 그때 그대로야. 그냥 이게 근데 근육이 나이를 먹게 되면은 뭐 가슴이 뭐 처진다던가 주름이 좀 생긴다던가 좀 뭔가 좀 데피니션의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 근육의 질감이 달라져. 질감이. 근데 레스너는 근육의 질감이 똑같아요. 너무 신기합니다. 그냥 그때 그대로야. 얼굴에 주름살 빼고는 몸이 아예 똑같이 생겨서 굉장히 당황스러울 정도입니다. 예. 도미닉이 제일 변화가 컸네요. 당연한 거지만 2004년 2026년 네. 와 진짜 도미닉 진짜 미쳤다. 2004년부터 2026년 CM펑크 특집인데요. 펑크 탈달 루머란 뉴스입니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CM펑크가 WWE를 떠났다는 소문이 확산됐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 계정이 펑크가
WWE 방출을 요청했고 승인까지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Fight for Select는 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펑크는 단순히 긴 휴식을 취하고 있을 뿐이며 WWE도 여전히 중요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PW 인사이더 역시 새로운 CM 펑크 상품 제작과 여름 행사 출연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썸머슬램 전후 복귀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별일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 대한 후속 뉴스인데요. 누가 그러디? 라는 뉴스입니다. CM 펑크를 둘러싼 계약 종료설, 급여 삭감설이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WWE 내부는 해당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Fight for Select에 따르면 WWE 계약 관계자들은 취재한 결과 CM 펑크가 현재 계약을 끝내고 회사를 떠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취재에 응한 WWE 선수들 역시 펑크가 회사로부터 급여 삭감을 요구받았다고 믿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정보만 놓고 보면 계약 문제나 급여 문제와 관련된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끊어가면은 뒤에도 계속 CM 펑크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뉴스를 전달할 때 WWE 방출 시즌에 기존 인기 선수가 연봉 절반을 제한받았는데 그걸 수락한 선수가 있다. 뭐 일부는 그걸 거부한 선수도 있다. 그래서 그걸 거부한 게 뉴데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뉴스를 전달해 드린 바가 있는데 그거 나오고 나서 이제 레슬매니아 끝나고 나서 방출이 있었고 근데 펑크는 레슬매니아 끝나고 계속 안 나오니까 카더라가 계속 불고 있는 거야. 펑크 안 나오고 있는데 내 생각엔 CM 펑크가 연봉 삭감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WWE랑 끝난 게 아니냐 뇌내 망상이 거의 막 뇌피셜 뉴스가 엄청 많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원문을 되게 빠르게 받아봤는데 그 원문은 심지어 저는 이 내부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망설였지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푸사도 없어. 푸사도 없고 막 되게 탈의글로 여러 개의 WWE 내부 소식을 막 했는데 다 사실이 아닌 걸로 다 밝혀졌고 그 사람의 이야기가. 근데 놀랍게도 그 푸사도 없는 인사이더 호소인의 그 뉴스가 굉장히 많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파이트 풀이 굳이 취재를 해서 해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펑크가 급여 삭감을 받은 대상자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참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누가 봐도 펑크는 말도 안 되게 벌고 있잖아. 회사에서 정말 말도 안 되게 벌고 있거든요. 진짜 티셔츠 계속해서 탑 순위권에 있죠. 엄청나게 티셔츠를 팔아제끼고 있고 티켓도 팔아제끼고 있고 레슬매니아 42에서 헤드라인을 장식하면서 로만 레인즈의 인생 경기마저 만드는 CM 펑크를 회사가 급여 삭감 대상자로 생각했을까?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 뉴스 계속 보는 사람들 알겠지만 되게 훈훈하게 보고 있었잖아. 아 레슬매니아 42 쇼 찢었지. 쉬어 마땅하지. 쉬어야지. 전년도에 땜빵 챔피언 로우를 1년간 이끌었으면 쉬어야지. 더 쉬어야지. 아 이제 좀 왔으면 좋겠네. 근데 또 몸이 막 육체계 좀 막 벌크업 돼 있으니까 아 보기 좋네. 이제 막 컴백할 때 쇼 찢어 놓겠네. 우리는 전혀 불안해하지 않았는데 이 미국의 카더라가 좀 심각하게 많이 불어나가지고 파이트풀이 취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파이트풀의 취재가 있겠는데요. 사람 일 모른다라는 뉴스입니다. CM 펑크와 AEW의 관계는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AEW 내부에서는 의외로 다른 시각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ight for Select에 따르면 현재 AEW 내부에서는 CM 펑크가 언젠가 회사와의 관계를 회복할 것이라는 믿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물론 실제로 다시 AEW 링에 오르는 것은 불가능할 거라고 보는 사람이 많지만 최소한 개인적인 감정이나 회사와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정리될 수도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CM 펑크와 AEW의 관계와의 다리를 완전히 불태운 것이냐라는 질문이 나오자 여러 소식통은 공통적으로 절대 안 된다 라고는 말하지 마라 라고 했다네요. Never say never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CM 펑크는 2023년 올인 이후 잭 페리와의 백스테이지 충돌 사건으로 인해서 AEW에서 퇴사 통보했으며 이후 WWE에 복귀해 현재까지 활동 중입니다. 당시에는 토니 칸과의 관계 역시 사실상 파탄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프로레슬링 업계 특성상 과거 원수처럼 갈라졌던 인물들이 다시 협력한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실제로 브렛 하트와 WWE, 얼티밋 워리어와 WWE, 심지어 CM 펑크 본인과 WWE 역시 한때는 재결합이 불가능해 보였지만 결국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현재로서 CM 펑크의 AEW 복귀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지만 AEW 내부에서는 프로레슬링에 영원한 적이 없다라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파이트 포 셀렉트가 WWE 내부의 각본진이나 뭐 직원들 취재했고 선수들도 취재했고 AEW 내부의 직원들 선수들도 취재했다. 양쪽을 모두 취재했다. 근데 AEW는 사실 엘리트 부사장들이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지만 CM 펑크가 내부 직원들 입장에서는 돈을 너무 잘 벌어다 주니까 옛날에 그 AEW 중계하는 그 방송 워너 쪽이었지. 워너 쪽에서도 CM 펑크를 무슨 빅빌이라고 했나? 무슨 빌 뭐라고 했는데 돈을 벌어다 주는 필 뭐 이런 별명이 있었어요. 빅빌 필 맞아. 빅빌 필이라고 그렇게 워너 쪽에서 그렇게 별명을 붙여다 줄 정도로 CM 펑크의 선풍성이 높게 평가가 되었고 또 스팅이 AEW 역사상 가장 큰 티셔츠 판매 수익을 거둔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기록을 CM 펑크가 깼던 걸로 알고 있거든. 주먹 2개 이렇게 있는 번개 티셔츠 베스트 인 더 월드 그게 최고 기록을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부사장들이 싫어한들 회사에서 돈을 많이 벌어다 준 인물인 거는 맞으니까 CM 펑크가 그래서 네버 세이 네버다 그냥 이 정도로 그냥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막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굳이 끝까지 안 좋게 지낼 거 뭐 있냐 이 정도로 인터뷰한 것 같아. 그렇게 보이고 CM 펑크가 또 돈을 많이 벌어다 주기 때문에 딱히 거부할 이유는 또 없다. 애초에 펑크를 엘리트 부사장들하고 격리하려고 만들어준 쇼가 컬리전이잖아. 컬리전. 그래서 컬리전에서 격리해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올인해서 이제 잭 페리를 길로틴으로 탭아웃 시키면서 AEW 그만둘 거야 이렇게 토니 칸에게 바로 퇴사 통보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간에 컬리전까지 쇼를 만들어줄 정도로 CM 펑크는 특별한 인물이었죠. 네. 그래서 지금 그 CM 펑크 격리하려고 컬리전 만들었다가 WWE PLE 때문에 맨날 쇼 시간 맨날 바뀌잖아 지금. 그래서 굉장히 피해가 많은데 그래서 뭐 경호도 컬리전을 녹화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 논란은 있지만 흥행 카드는 맞은. 그니까요. CM 펑크 계속해서 특집인데요. 그래서 언제 오는데 레슬버트 라디오에 따르면 CM 펑크가 7월 6일 시카고 로우 전후에 WWE TV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날짜가 WWE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것은 아니지만 관계자 사이에서는 펑크의 복귀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닐 거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카고는 CM 펑크의 고향으로 WWE에서 가장 폭발적인 복귀 장면들 가운데 상당수가 시카고 관중 앞에서 연출됐습니다. 때문에 만약 복귀 장소가 시카고로 결정된다면 WWE가 의도적으로 폭발적 반응을 노린 선택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어디까지나 내부 기대치 수준의 정보이며 WWE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지금 펑크가 스맥다운에 올 거다라는 루머도 팽배한데 이제 7월 6일 로우에 나올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한 뉴스도 정말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저도 여기서 꽤나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시카고에서 열리는 쇼에 컴백할 거다라는 뉴스가 지금 벌써 여러 번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7월 6일 로우다? 그러면은 스맥다운 이적 루머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애프터 로우에서 코디 로즈에게 동기부여해주는 멘트 뒤에 그 애프터 로우 후에 아예 안 나왔잖아. 레슬매니아 다음 로우에 나오고 나서 아예 안 나왔어. 근데 동기부여해준 코디 로즈 그는 스맥다운에 있다. 그리고 그 뒤로 CM 펑크가 안 나왔다. 그래서 펑크는 코디 로즈를 위해 스맥다운으로 올 것이다. 이게 정배였는데 지금은 또 시카고 로우를 또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안 남은 7월 6일 로우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바이벌 시리즈 복귀는 잊을 수가 없다. 펑크 온 지 벌써 2년 반이 지났음. 그러게요. 시간이 참 빨라요. CM 펑크 대체 언제 은퇴하는 거야? I'll fucking retire whenever I want to. 난 내가 원할 때 은퇴할 거야. There's work to be done, and you're gonna miss me when I'm gone. 나는 꼭 해야 될 일이 있어. 내가 떠나고 나면 너는 날 그리워하게 될 거야. So shut the fuck up. 그러니까 입을 싸물어. 펑크가 은퇴에 대한 질문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정말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저도 뉴스로 진짜 많이 전달해드렸죠. CM 펑크가 은퇴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펑크는 뭐 미스터 레슬링으로 불릴 때까지 오래오래 할 예정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서 괴롭다고 말했습니다. 뭐 이런 뉴스 많이 했는데 펑크가 직접 음성으로 또 한 게 또 신박해서 가져왔고요. 누구보다 어깨를 깠지만 누구보다 진심인 펑크 크크. 코디처럼 구체적인 은퇴 계획은 없고 평생 하자. 그래서 펑크는 그때 회사에서 죽을 뻔했기 때문에 그때 좀 많이 싫어했죠. 그때 튀어나온 혹이 그 병세가 뭐였지? 포도상구균이었나? 그게 생명을 위협할 병세로 진화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탈단했죠. 그러니까 포도상구균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다음 뉴스입니다. AJ 다시 은퇴 모드란 뉴스입니다. AJ 리의 WWE 미래를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AJ 리는 레슬매니아 42 1회차에서 베키 린치에게 여성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을 내준 이후 WWE TV에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후 SNS에서 캐릭터를 벗어나 베키 린치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점이 팬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레슬 보트는 최근 파이트 포 셀렉트를 통해서 AJ 리가 가까운 시일 내에 WWE 복귀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보도됐던 풀타임 계약서는 사실이 아니었으며 AJ 리는 애초부터 제한적인 특별 출연 형태의 복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WE 내부에서는 그녀의 복귀 계획이 처음부터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었으며 현재 상황 역시 당초 계획대로 진행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CM 펑크가 AJ 리 문제를 두고서 불만을 품고 있다는 루머 역시 내부에서는 전혀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AJ 리가 지금 안 나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그래서 풀타임으로 전해진 뉴스가 잘못된 뉴스다. 그래서 이 파이트 포 셀렉트가 직접 물어본 결과 AJ 리는 원래부터 레슬매니아까지 시리즈 계약이었다. 그래서 레슬매니아가 끝나고 안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아무런 문제도 없다. CM 펑크, AJ 리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트타임 계약 같은 경우는 이 계약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뭐 2년, 3년 레스너처럼 뭐 펑크처럼 2년, 3년 동안 어느 정도 흥행에 나올지 로우에는 뭐 1년에 몇 번 나올지 레스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약은 다른데 예전에 했던 계약은 1년에 6번 로우에 나오기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던 게 이제 파트타임 계약이에요. 그래서 계약 기간 동안 몇 번의 TV쇼하고 몇 번의 PLE 경기를 할지가 정해져 있는 게 파트타임 계약인데 AJ 리 같은 경우에는 시리즈 계약이야. 시리즈 계약. 한 경기에서 한 경기까지 흥행 시기까지의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J 리가 레슬매니아까지의 시리즈 계약이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다음 뉴스입니다. 3사장 바지사장이라는 뉴스인데요. 최근 WWE 각본과 부킹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킬러 크로스가 흥미로운 의견을 말했습니다. 그는 트리플 H가 예전처럼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크로스는 내 추측일 뿐이지만 트리플 H 위에서 방향을 정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그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최근 WWE 스토리 라인에서 연속성이 끊기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단순히 트리플 H 개인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TKO 체제 이후 WWE 운영 구조가 크게 변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 상황이 훨씬 복잡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본이 개판인 게 트리플 H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 이 캐리온 크로스, 킬러 크로스의 추측이지만 트리플 H 위에서 방향을 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트리플 H는 그 정해진 방향성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같다 라는 킬러 크로스의 개인적인 추측이에요. 근데 예전부터 이런 썰이 계속해서 제한되어 왔고 심지어 뭐 마크 샤피로는 대학 강연에서 도청된 음성 메시지에서 이미 자신들이 전체적인 틀을 정해준다고 인터뷰한 게 또 유출되기도 했죠. 그래서 트리플 H가 본인이 진두지휘 할 때랑 지금의 진두지휘 안 할 때랑은 쇼의 퀄리티가 좀 많이 달라지는 건 사실인 것 같고 근데 요즘엔 또 트리플 H의 입김이 조금 더 늘어난 것 같기는 해요. 관중들이 워낙에 또 싫어하니까 조금 쇼가 다시 옛날 분위기로 돌아가는 것 같기는 한데 확실한 거는 레슬매니아 나이 1은 좀 TKO 입김이 좀 심했던 것 같고 나이 2는 좀 덜했던 것 같다. 요게 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예, 캐리온 크로스도 모르는 거예요. 캐리온 크로스도 모르고 저는 이 문장이 좀 되게 깊게 와닿았어요.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 상황이 훨씬 복잡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결국에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킬러 크로스조차도 확실히 압박이 있긴 있는 것 같다. 근데 이제 그게 지금은 어느 정도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레슬매니아 때는 좀 심했던 게 확실한 것 같고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진짜 누가 대놓고 말하지 않는 이상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23년도 레메 39 2일차 빈스 복귀 시점부터 삼치 조건은 박탈되었다고 봄.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그래서 레슬매니아 시즌 때마다 코디 로즈의 대진만 유독 터치받고 있죠. 예, 그게 좀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형 전화 좀 받아 라는 뉴스입니다. 전 WWE 스타 킬러 크로스가
WWE 퇴사 후에 트리플 H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리엘 헬와니와 인터뷰에서 캐리온 크로스는 정말 많이 신경 쓰였다. 솔직히 큰 상처였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는 트리플 H를 비난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강조하며 현재 WWE가 TKO 체제로 운영되면서 과거와는 다른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가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어쩌면 회사를 떠난 선수들과 연락하지 말라는 내부 방침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추측했습니다. 크로스는 자신만 이런 경험을 한 게 아니라며 WWE를 떠난 여러 선수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캐리온 크로스뿐만 아니라 지금은 킬러 크로스죠. WWE를 떠난 여러 선수들이 트리플 H하고 연락을 했으면 하는데 트리플 H가 원래는 연락을 주고받던 친밀한 사이였는데 자기가 WWE를 그만둔 뒤로 한 번도 연락 안 했다. 트리플 H가 나한테 한 번도 연락이 없었다. 이로 인해서 캐리온 크로스가 서운하다. 하지만 TKO 체제로 어쩌면 회사를 떠난 선수들과는 연락하지 말라는 내부 방침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서운해하지 않으려고 한다. 하지만 신경 쓰이는 건 사실이다. 라는 킬러 크로스의 고백이에요, 고백. 이 아리엘 헬와니는 이중격 투기 쪽에 굉장히 유명한 저널리스트입니다. 위상이 굉장히 높아요. 굳이 얘기하자면은 양지에 있는 데이브 멜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아리엘 헬와니는 좀 더 이중격 투기 쪽에 지분이 많은 인물이고 데이브 멜처 역시 이중격 투기하고 프로레슬링 양쪽에 유명한 저널리스트지만 데이브 멜처는 좀 더 음지면서 프로레슬링 쪽에 지분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리엘 헬와니가 조금 더 권위가 높다고 할 수 있겠는데 아리엘 헬와니 팟캐스트에서 캐리온 크로스가 나와서 여러 가지 썰을 풀었습니다. TKO 수신 차단에 뭐 그럴 수 있죠. 22년도에 복귀 때 삼치가 직접 연락해서 돌아온 거 아니었나. 뭐 거기 한번 더 덧붙여서 얘기하면은 그때는 트리플 H가 좀 많이 혼자 리드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면은 이제 올해 전년도부터는 좀 TKO의 압박이 있기 때문에 캐리온 크로스, 킬러 크로스도 이걸 좀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좀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후속 뉴스입니다. 엘리트 크로스라는 뉴스인데요. 최근 인디씬에서 활약 중인 킬러 크로스가 AEW 이적 가능성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크로스는 토니 칸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내면서 향후 행선지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그는 토니 칸을 매우 존중한다. 다만 그런 대화들은 토니와 나를 위해서라도 비공개로 두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WWE를 떠난 이후 크로스는 여러 독립단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만 AEW에는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크로스의 AEW 데뷔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미팅을 했다. 미팅을 했지만 캐리온 크로스는 했던 내용들을 비밀로 붙이고 싶다. 토니카를 존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미팅이 있었다. 언제라도 나올 수도 있다. 네버 세이 네버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나왔으면 하는 게 어차피 WWE가 아니라면은 당연히 가장 큰 무대를 노리는 거는 인지상정인데다가 AEW 내에서는 지금 너무 헤비웨이트이 없다? 메인 이벤터 중에 헤비웨이트이 없다? 이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또 킬러 크로스가 또 특히 궁합이 좋은 게 이런 날아다니는 선수랑 궁합이 굉장히 좋아요. 이 캐리온 크로스가 예전 인디 때부터 NXT 때 보여준 모습까지 늘 날아다니는 작은 선수랑 호흡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AEW 오면은 난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 나카무라랑 한 거 재밌었음. 맞아. 나카무라랑도 좋았고 예전에 산토스 에스코바르랑 NXT에서 했던 경기도 굉장히 좋았어요. 다음 뉴스입니다. 안 할 거면서 기싸움 이런 뉴스인데요. WWE가 로만 레인즈와 코디 로즈의 재대결을 암시했지만 실제 경기는 아직 멀어 보입니다. WWE는 클래식 이탈리아 이후 두 선수의 백스테이지 영상을 촬영하며 기대감을 높였지만 레슬 보트는 파이트 포 셀렉트를 통해 WWE가 올 여름 해당 경기를 진행할 계획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원래 두 선수는 레슬매니아 42에서 다시 맞붙을 예정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크리에이티브 방향성 문제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팬들 사이에서는 할 생각도 없으면서 왜 떡밥만 던지냐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클래식 이탈리아에서 눈맞춤했고 그리고 이제 클래식 이탈리아에서 또 로만이 이긴 다음에 코디 로즈를 저격하는 발언을 또 했거든. 그래서 이제 이 둘 간의 대결이 언젠가 3차전이 일어날 것처럼 예고를 하고 있다. 예고는 하고 있는데 아직은 계획이 없어 보인다. 이런 게 있어요. 네. 떡밥만 던지는 게 하루 이틀은 아니고 그렇지 않아? 그 크라운 주얼에서 원래 챔피언 대 챔피언 하잖아. 그때 할 것 같은데? 저도 그때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크라운 주얼이 딱히 홍보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왜냐면 이제 원래 한 여름 가을쯤에 하던 크라운 주얼로 기억하는데 지금 이게 이벤트가 순서가 뒤죽박죽에다가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머니 인 더 뱅크가 뉴올리언스의 사정을 위해서 가을로 밀려났던 만큼 10월이잖아 10월. 그렇게 스케줄이 바뀌고 있는 만큼 로마인데 코디도 언제 할지 모른다.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암시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디는 크라운 주얼 챔피언십 개근 중 퐁당퐁당 하면서 크라운 주얼 때 늘 챔피언인 코디 로즈죠. 맞습니다. 또 제이 우소가 제이다 파커하고 연애 중이죠. 그래서 관중석에서 또 발견이 됐습니다. 제이 우소, 제이다 파커. 결혼까지 갈 수 있을지. 아니 제이 우소는 그냥 이혼이에요. 이혼이고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고 지미가 그거지. 지미가 아내가 따로 있는 거지. 제이랑 지미는 둘 다 이혼을 했어요. 한 번씩. 근데 제이는 싱글이었고 지미는 나오미랑 만나기 전에 아이를 낳았죠. 근데 이제 나오미랑 결혼하고 나오미랑 낳은 아이를 이번에 낳은 거예요. 제이는 이번에 어떻게 보면 지미보다 진도가 늦은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공개 연애를 하고 있는지는 좀 됐는데 그냥 관객석에서 발견된 게 처음이라서 그래서 소개시켜드린 겁니다. 락의 고통이란 뉴스입니다. 에스콰이어 인터뷰에서 더 락은 얼마 전 의사에게 고환암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약 하루 동안 불안한 시간을 보내야 했으며 하필 그 시기에 영화 주만지 홍보 행사까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락은 의사가 고환암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행히 결과는 아니었지만 24시간 동안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엄청난 통증도 있었고 무대에서는 계속 농담을 하고 연설을 해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최종 결과 암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더 락은 인터뷰 말미에 팬들을 안심시키며 나는 괜찮다로 마무리했습니다. 엄청난 통증이 고할에 있는 상태로 의사의 발표를 기다리면서 24시간 동안 주만지 홍보 행사를 뛰었다. 그래서 굉장히 아픈데도 불구하고 연설도 하고 농담도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불안해했다. 암은 아니니 다행이네. 암은 아니지만 고할은 아팠다. 24시간 동안 굉장히 통증이 있었다. 그래서 펑크의 복귀에 이어서 또 다른 복귀 뉴스입니다. 제발 돌아와 라는 뉴스인데요. 레슬포트 라디오에 따르면 현재 WWE 내부에서는 두 선수가 모두 썸머슬램 시즌에 맞춰 복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드루 맥킨타이어, 랜디 오튼 두 선수 모두 레슬매니아 이후 WWE에서 모습을 감춘 상태였기 때문에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랜디의 경우 최근 여러 스맥다운 라이브 이벤트 광고에 이름이 포함됐다가 포스터에 얼굴도 들어갔다가 빠지는 일이 반복되면서 복귀 시점을 둘러싼 추측이 이어졌습니다. 드루 맥킨타이어 역시 장기간 휴식에 들어간 이후 공식적인 복귀 계획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랜디 오튼의 경우 코디 로즈 혹은 존 시나와의 프로그램, 드루 맥킨타이어는 CM 펑크 또는 제이 우소와의 대립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 랜디 오튼, 썸머슬램 전에는 돌아올 것이다. 이게 근데 사실 뉴스라고 여겨지기도 우스운 게 이 둘 다 유럽 투어 때 컴백할 거라는 뉴스가 팽배했거든요. 유럽 투어 때 스맥다운 포스터에 이 둘 다 얼굴이 있었어요. 바르셀로나, 리옹 이렇게 지역 이름이 있고 위에 있는 포스터에 여러 명의 얼굴이 있었는데 거기에 두루, 랜디 다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랜디도 유럽 투어에서부터 보이시스 떼창이 시작됐고 두루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유럽 투어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 둘 다 올 줄 알았단 말이야. 몇 번이나 올 거라고 믿었는데 아직까지 계속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미루고 이제 썸머슬램 시즌에 나올 수도 있다. 이게 뉴스랍시고 나온 거야 지금. 그래서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다음 뉴스입니다. 썸머슬램 올인 각본이라는 뉴스인데요. WWE 명예의 전당 헌액자 블리 레이가 파격적인 썸머슬램 시나리오를 제안했습니다. 오바 페미가 킹 오브 더 링 우승 후에 썸머슬램 1회차에서는 브록 레스너를 꺾고 은퇴시킨 뒤 2회차에서는 로만 레인즈를 꺾고 월드 챔피언이 되는 이야기를 제안했습니다. 블리 레이는 WWE가 오바 페미를 차기 초대형 스타로 만들고 싶다면 최고의 방법은 이거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브록 레스너의 은퇴 경기를 단순한 스토리의 연결고리로 사용하기에는 무게감이 너무 크다는 반론도 적지가 않습니다. 이 블리 레이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 의견이 아니라 블리 레이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썸머슬램 1일차에서는 브록 레스너를 은퇴시키고 2일차에서는 로만 레인즈를 꺾고 월드 챔피언이 되는 이야기. 블리 레이의 뇌내 망상입니다. 파격의 선을 넘었는데 그니까요. 좀 WWE GM 모드급의 발상이다. WWE 게임 스타일 빈스맛 부킹이네요. 예, 블리 레이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매니아들 얘기로는 내일 킹 오브 더 링 승자 LA 나이트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아, 매니아들 말로는 내일 킹 오브 더 링 승자 LA 나이트 확률이 높다. 흥미롭네요. 이거잖아.
이거 나이트가 내일 이긴다. 뭐 로만이 코디에게 도전하라고 제이우소에게 명령을 했다고 하지만 루이스 키스도 어느새 연패 중이고 벨러가 그나마 좀 근데 벨러가 이기길 바라는 건 우리가 머리가 깨져서 아닐까 근데 우리 핀벨러 이러면서 우리가 벨러에게 되게 몰입해서 그렇지 회사가 핀벨러를 생각하나 싶은 생각이 그러면 스맥다운을 왜 보낸 거야? 핀벨러가 이겨야지. 아니 난 그래도 핀벨러야. 아니 그럼 스맥다운 왜 보낸 거야? 안 밀어줄 거면 그죠? 밀어줘야지. 뭔 나이트요. 나 몰라. 나 그래도 핀벨러 할래. 도미닉 벨러 결승각. 큰 그림 보네 저 친구. 그것도 재밌겠네요. 재밌긴 하겠네요. 도미닉 벨러 결승각. 스맥은 짬통다운인가? 그렇게 심한 말을 하다니. 요즘 개망해버린 노잼다운 회생 방안이 있으니까 저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CM펑크가 스맥다운 오거나 뭐 랜디 오튼, 드루 맥킨타이어 컴백하면은 또 핀벨러가 오면은 또 가능성이 있다 생각되거든요. 핀벨러, 드루 맥킨타이어, 랜디 오튼, CM펑크 이렇게 오면은 가능성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근데 지금으로도 저는 쇼가 충분히 재밌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레슬링을 재밌게 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레슬링을 너무 경기보다는 캐릭터 위주로 하니까 경기를 위주로 가면 충분히 재밌을 수 있는데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이 얘기를 그냥 그 전에도 계속 했던 얘기인데 그 애들이 그 애들이에요. 지금 AW에서 쇼를 찢는 애들도 다 같은 데서 뛰던 애들이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이제 서로 AW 선택하고 WWE 선택했을 뿐이지 둘 다 똑같은 데서 뛰던 똑같은 실력의 애들이기 때문에 그냥 레슬링을 재밌게 하게끔 경기 위주로 짜면 돼요. 근데 경기 위주로 안 짜고 너무 그냥 뭐 누가 난입하고 뭐 누가 또 도와주고 뭐 경기 시간 8분 하고 인터뷰를 8분 하고 경기를 10분 하고 15분 하고 인터뷰를 5분 3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경기랑 인터뷰 비중이 똑같으니까 경기가 하는 둥 마는 둥 되는 게 저는 제일 문제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워낙에 또 경기력 충이기도 해서 그렇지만 근데 저는 진짜로 AW는 재밌게 느껴지고 스맥다운은 재미없게 느껴지는 게 경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더 경기력 위주로 가는 게 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 사실 스토리라인이 요즘에 AW 보면서 느끼는 게 필요한가? 라는 생각도 들어 한편으로는. 왜냐면은 결국에 모든 선수가 받고 싶은 최고의 스토리라인은 챔피언이 되는 거잖아. 챔피언이 되기 위한 무한 경쟁이 프로레슬링인데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아 3시간 동안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해 그죠? 말을 그렇게 오래 할 필요가 없잖아요.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챔피언이 되고 싶은 거잖아 모두가. 그럼 챔피언이 되기 위한 경쟁을 많이 담아야지. 지금은 너무 그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마이크웍이 많아요. 저는 그래서 기존 애들로도 경기 위주로 쇼를 꾸미면 충분히 재밌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 그래도 스맥다운은 세그먼트가 괜찮았던 것 같은 경기가 별로였고 그러니까 경기도 좀 경기력이 되는 애들 위주로 많이 더 배치를 해야지 경기를. 지금 뭐 일리아도 안 나오고 있잖아. 일리아 안 나오고 있지. 카멜로도 나와가지고 지고 있지. 트레 윌리엄스 US 챔피언이지. 트릭은 그래도 나빼더라고 치고 뭐 경기가 딱히 볼 게 없다?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스맥다운이. 좀 그게 좀 많이 안타까워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스맥다운 W 매니아단 같은 데 가서 경기 결과 보잖아요. 스맥다운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 그나마 이런 킹 오브 더 링 토너먼트가 난 쇼를 살렸다 생각했어 그때도. 군터랑 몸싸움하고 이 세그먼트는 되게 좋았어요 솔직히. 세미제인이랑 입체적으로 얘기하는 거 좋았고 세미제인 역시 코디 로즈에게 등을 돌리는 게 되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왜냐면은 경기 중간에 군터가 난입하는 거예요. 세미가 구해줬는데 군터를 공격하느라 등을 내주자 그 등을 보고 코디가 크로스로즈를 꽂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둘 간의 사상 첫 맞대결 코디와 세미의 맞대결을 코디가 이겼잖아. 근데 그렇게 이기고 나서 군터가 슬리퍼 거는 거를 세미가 왜 구해주겠어. 당연히 구해주기 싫지. 자기는 군터에게서 구해주느라 빈틈을 보인 건데 코디가 거기에 크로스로즈 넣었으니까. 그래서 코디로즈에게 등을 돌리는 이 세미제인의 턴일 스토리가 되게 자연스럽고 저는 좋았거든요. 근데 뭐 경기가 그나마 4A 경기가 좀 많이 살렸다고 생각은 되는데 이런 거 그렇게 막 재밌지 않았고 경기가 뭐 이렇게 볼만한 게 없어요. 사실 이게 카멜로 대 리키 세인츠도 이 뉴스에서 원문 사이트에서는 되게 호평했잖아요. 이 경기를. 저는 이 경기를 그렇게 호평할 수가 없는 게 사실 카멜로는 트리 윌리엄스하고의 오랜 후원을 풀어야 되는 앙숙 관계인데 둘 간의 운명적인 대결을 리키 세인츠가 방해했잖아. 그러면 그때는 리키가 방해해서 그런 거고 트리가 나랑 한 번 더 하자 뭐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뇌의 구조가 아닐까? 내 대결을 방해하다니 화나네. 리키랑 또 싸워야겠네 이러면서 리키랑 또 싸우는데 이 1차전을 카멜로가 이겼기 때문에 2차전을 리키가 이기게 뻔했거든. 근데 이것도 로프 브레이크 반칙으로 이기니까 리키 세인츠가 그냥 좀 심드렁했다? 저는 당시엔 그랬어요. 또 몰루는 또 안 나왔죠. 몰루는 계속 프로모로만 나와요.
또 MFT에 왜 얘를 넣으려고 하는지도 난 모르겠고 이 둘 간에 전에 인연이 있던 것도 아니거든요. 인디 때 알았던 사이도 아니야 심지어. 이 솔로는 메이저리그 레슬링을 뛰었던 애인데 인디 때 알았던 사이도 아니에요 심지어. 스맥다운을 보면서 페이탈 4A가 주는 흥분감? 누가 이길지 모르겠고 킹 오브 더 링에서 토너먼트에 진출자를 보는 흥분감? 그거랑 코디 로즈 세그먼트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체드 게이블 백스테이지는 좋았음. 체드 게이블도 좋았죠. 그러니까 경기가 별게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스맥다운은 여성 디비전이 더 박살이 나 있기 때문에 로우보다 여성 경기가 2개, 3개 있다? 그날 쇼는 거의 반 나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여성부가 더 마탱이가 가 있기 때문에 제이시 제인도 괜찮고 샬럿도 괜찮은데 막 걔 나머지가 좀 그렇게 딱 그닥 리아 리플리도 부상이고 제이드 카길도 요즘에서야 좀 1인분 하는 느낌이고 알렉사 블리스는 얼마 전에도 비난을 받았고 뭐 이렇게 좀 말이 많잖아요. 스맥다운이 여성 쪽이. 그래서 여성 경기가 좀 많으면 티파니 특히 요즘에 거의 티파니는 보치 없는 경기가 없어요. 최근 3주간. 그래서 한빈스도 맨날 요즘 쟤 왜 이럴까요? 막 이러면서 한빈스도 막 그러는데 그게 국제 중계진들이 다 한 캠으로 줌에서 막 24분할로 전 세계 중계진이 다 화상으로 동시에 교감하면서 중계하거든. 근데 티파니 보치 낼 때마다 한빈이 막 으아! 이러면서 이래요. 그래서 막 티낸단 말이야. 그럴 정도로 티파니가 스맥다운에 산통을 다 깨놓고 있기 때문에 요즘 좀 스맥다운이 좀 맛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 자니 레슬링이 왜 엎어져 있어야 되냐고. 이 스맥다운에서 쇼를 찢을 수 있는 애를 왜 엎어뜨려 놔야 돼. 그냥 트리 윌리엄스한테 도전해서 지는 거라도 시키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레슬링 제일 잘하는 애를 아니 그만두고 나간 건 친구인데 왜 벌은 남아있는 애가 받아야 돼. 대체 자니 레슬링을 얼마나 큰 계획이 있길래 2달째 엎어뜨려 놓는 거냐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일관성이라도 있으면 몰라. 스탠드 앤 딜리버에 마이어즈 본한테 좌버로 써주질 않나. 갑자기 벌떡 일어나갖고는 또 그거 지더니 또 엎어져 있어. 이게 좀 그냥 좀 심통 나잖아요. 보고 있으면. 결국에는 레슬링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솔직히. 그것도 꼭 아닌 게 23년도 빈스 로우 때 재방송 주구장창 했을 때 경기는 재밌었는데 쇼는 별로 재미없었어. 무조건 밸런스는 맞아야. 지금은 일단 경기가 재미없다는 거지. 경기가 더럽게 재미가 없어요. 제 티파니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옛날에 내가 제일 아끼던 애인데 요즘에 진짜 마탱이가 가가지고. 지금 스맥다운이 재미없는 건 레슬링이 재미없기 때문이에요. 뭐 아까 말했듯이 세그먼트 괜찮아요. 레슬링이 너무 안 괜찮은 것 같아 솔직히. 그나마 킹 오브 더 링 페이탈 4이 2개가 박진감을 살렸다? 그거 아니었으면 그냥 이날 쇼도 나가리였다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LA 나이트도 맨날 천장을 뚫을 것 같이 해놓고선 천장을 뚫지 못하는 이유가 머니 인 더 뱅크에서 실수했고 일리미네이션 챔버에서 실수했고 그런 거잖아. 결국에 경기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돼 나는. 지금 뭐 로우도 그렇고 스맥다운도 그렇고 뭐 3조시 어쩌고 뭐 이러는데 결국에 여러분 각본이 어떻든 간에 이날 쇼가 경기가 막 개쩔어봐요. 경기가 4개만 개쩌는 경기가 4개만 있잖아? 그러면 그날 쇼는 뭔 연병을 해도 재밌어요. 근데 경기가 재미없다는 거지. 근데 경기를 재미없게 배정하는 것부터가 이미 트리플 H의 잘못이긴 해. 이 스타성만 보고 스타성 있는 애들만 밀어주는 것 자체도 그 스타성 있는 애들에게 져주는 애들을 그래도 져주는 애들이라도 경기 잘하는 애를 써야지. 져주는 애도 경기를 못하는 애를 쓰면 어떡해. 진심이 통했다라는 뉴스입니다. 레이 미스테리오가 최근 엘그란데 아메리카노의 성공 비결에 대해 흥미로운 견해를 밝혔습니다. 고잉 링사이드에 출연한 레이는 트리플 A 팬들이 엘그란데 아메리카노를 열렬히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서 경기력 때문만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레이는 팬들이 그를 받아들인 가장 큰 이유는 멕시코 문화를 진심으로 존중했기 때문이라면서 엘그란데 아메리카노가 현지 문화에 스스로 녹아들기 위해 노력했고 언어까지 배우며 팬들과 소통하려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단순히 해외 스타가 방문하는 수준이 아니라 현지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팬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국가적인 스타가 되어버렸고 이제 멕시코에서 월드컵을 하는데 멕시코의 국제적인 스타, 멕시코 대표 스타가 지금 멕시코에 없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예, 그럴 정도로 지금 엘그란데 아메리카노가 멕시코의 국가적인 스타가 되어버렸는데 이 똑같은 뉴스를 JBL 버전으로 전해드린 바가 있잖아. JBL이 언어는 물론이고 그 지역의 방언까지 모두 익혔다. 해서 멕시코를 그대로 받아들인 엘그란데 아메리카노의 태도가 멕시코 현지에서 굉장히 예쁨 받을 만하다? 예쁜 짓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독일이랑 멕시코랑 축구하면 누구 응원할까? 아, 여기에 대한 재밌는 썰이 있는데, 내가 성동구에 살잖아요. 성동구에 사는데 한양대에 쌀국수집이 있어. 한양대 앞에 쌀국수집이 있는데 내가 옛날에 한번 그거 갔단 말이야. 근데 그때 무슨 월드컵 기간이었어. 한 4년 전인지 8년 전인지 한국이랑 베트남 경기를 할 때 내가 마침 거기에 간 거야. 근데 한국인 사장님이 아내분이 베트남 분이야. 그래서 두 분이서 같이 식당을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마침 공교롭게도 한국이랑 베트남 축구할 때 간 거야. 근데 이 사장님이 막 누가 골을 넣으려고 해도 굉장히 흥분하다가 안 들어가면 아쉬워하고, 한국이 그럴 때도 베트남이 그럴 때도 골이 들어가려고 할 때 환호하다가 안 들어가면 아쉬워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느 쪽을 응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양쪽 다 응원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 생각에도 엘그란데 아메리카노가 만약에 독일이랑 멕시코랑 축구를 하잖아. 그러면 이제 분명 안드레아랑 같이 보면서 양쪽 모두를 응원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을 해봐요. 아마 아시아컵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저는. 예. ¡Órale, perros! 얘 귀하였냐? ¡Órale, perros! 또 레이 미스테리오가 언더테이커가 너는 제일 위대한 마스크 레슬러야. 그러니까 이제 레이가 아니야, 나는 내 위에 엘 산토, 밀 마스카라스, 블루 데몬이 있어. 난 그 다음이라고 생각해 라고 해놓고 본인의 닉네임을 GMO80라고 하죠. Greatest Masked of All Time. 마스크 쓴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함이라고 레이의 닉네임 중에 GMO80가 있는데, 근데 맨날 GMO80라고 해놓고 이 언더테이커 앞에서는 또 겸손한 말을 하고 있는 레이 미스테리오입니다. 또 밀 마스카라스, 블루데몬 이런 사람들은 워낙에 멕시코에 초석을 다진 인물이니까. 또 같은 팟캐스트인데 CMLL에서 경기했었지. 뭐라고? 누구? I don't know if I've ever heard of it. LMCA? 뭐라고? LLCM. Okay. 한번 찾아볼게. 그러니까 언더테이커는 CMLL을 모르는 거야. 언더테이커는 CMLL을 몰라요. 내가 봤을 때 근데 모르는 척 했을 것 같아, 솔직히. 아, 근데 말이 되냐? CMLL을 모르는 게 말이 돼? 그냥 언더테이커였으면 모를 수 있는데, 트리플 A의 각본을 총괄 제작하고 있는 책임자가 트리플 A를 총괄 제작하고 있는데 CMLL을 모를까? 라이벌 단체잖아. 아니, WWE를 아는데, WWE에서 일을 하는데 WWE 책임자가 AW를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어떻게 트리플 A의 각본 총괄 제작자가 CMLL을 모를 수가 있어? 근데 몰라요. So I did a couple shows there. Who's that? I don't know if I've ever heard of it.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굉장히 황당합니다. 예. 사실 멕시코에서는 CMLL이 더 잘 나가는, 그것도 맞죠. 트리플 A는 사실상 거의 뭐 도산 직전이라서 합병당한 거기 때문에 WWE. 다음 뉴스입니다. 무적의 레슬러 데나우젠이 WWE 입성 이후 놀라운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WWE에서 9승을 기록한 그는 현재 계약된 선수들 가운데 유일하게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선수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굿즈 판매에서도 엄청난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코디 로저는 최근 인터뷰에서 데나우젠이 WWE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굿즈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독특한 캐릭터와 강한 팬덤을 바탕으로 WWE에서도 빠르게 입지를 넓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하우스쇼의 기록을 세는 게 아닌데 아마 TV 경기가 3승 0패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유럽 투어에서도 다 이겨서 9승 0패다. 9승 0패고 이 WWE 내부에서 지금 현역 로스터 중에 한 번도 안 진 선수는 없다. 올해 2026년에 전승한 선수는 없다. 데나우젠만이 유일하게 전승이다. 무적의 선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 안 뛰고도 돈 잘 버는 색이. 그러니까 근데 유럽 투어에서도 경기를 뛰고 있는데 유럽 투어에서 비방 경기를 다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9승 0패다. 원래 하우스쇼는 전적이 안 치는 건데 여기선 드물게 치고 있네요. 전적을. 9승 0패다. WWE에서 오렌지 캐시디랑 재결합했으면 좋겠다. 아, 좋았죠. 오렌지 캐시디도 WWE에서 좀 먹힐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AW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 오렌지 캐시디의 새로운 티셔츠가 화제인데요. 예. 이게 엄청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티셔츠의 아이디어가 저의 절친한 친구 메사이달의 아이디어라요. 메사이달이 아이디어를 줘서 이 티셔츠가 나올 수 있었다. 오렌지 캐시디가 아무래도 지분을 좀 나눠줘야 되지 않을까. 이 티셔츠가 엄청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메사이달의 아이디어로 이 티셔츠가 나왔다. 선글라스 받침대. 인기가 많습니다. 이 셔츠가. 동양시나 서양 무열, WWE 챔피언이자 헐리우드 배우인 존 시나가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배우 김무열의 사진을 아무 설명 없이 올려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나 한국 배우의 단독 사진을 올린 것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팬들은 즉시 김무열과 존 시나가 닮았다라는 밈을 떠올렸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수년 전부터 두 사람을 닮은 꼴로 언급해 왔는데 이번 게시물로 인해 존 시나가 본인도 그 밈을 알게 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쏟아졌습니다. 더 웃긴 건 김무열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댓글로 Now you can see me 라고 화답했습니다. 그래서 김무열이 존 시나의 You can see me를 알고 있는 걸로스로 보아서 레자라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또 해봐요. 존 시나의 유행어를 알고 있다. 후루룩 한 번 더! 빰빠빰빰. 동양시나 서양 무열. 너무 닮았어. 얼굴이 되게 닮았어. 펑크는 피지컬백 시즌2 보는 걸로 인정했는데 우리는 이제 얼마나 많은 WWE 선수들이 한국 K컬처를 사랑하는지 너무 궁금하고 이제 또 얼마나 많은 한국 배우들이 WWE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는 또 보자마자 별 생각 없이 달았는데 배풀이 됐어요. 참교육 재밌었지 시나야 크크 이렇게 달았는데 좋아요가 1200개가 넘었어. 한국어로 다른 댓글인데 좋아요가 생각보다 많이 달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배풀이 됐어요. 그래서 찬세비 이분은 이제 찬섭 작가님, 뱀프 2분의 작가님인데 이분도 댓글을 다셨고 별빛나루님도 댓글 다셨고 넷플릭스 KR도 댓글 다셨고 아무튼간 요게 좀 많이 화제가 됐고 이준혁님이 코디 로즈 팬인 건 유명하죠. 네. 그래서 정말 얼마나 많은 한국의 유명인들이 WWE를 좋아하는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또 그런 유명 배우들이나 뭐 가수분들이 내 해설을 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굉장히 설레는 상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좀 PWS 신일본 소식을 제가 한번 취재해서 한번 컴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엠보드 시네이션이었지. FX. 옛날에 그 리지? 리지 그분도 유명했잖아. 유병재 그분도 워낙에 유명하고. 유병재 존시나해서 막 병신아 해갖고. 마리텔 인방 도중에 막 진짜로 화나가지고. 병신아 그만 치세요. 막 이러면서 막 그랬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리지는 찐팬님. 리지 그분도 시나 좋아하셨죠. 다음 뉴스입니다. 매니저 하나라는 뉴스인데요. 레슬포트 라디오에 따르면 WWE 내부에서는 최근 DDP의 출연 가능성을 두고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출연 시기나 역할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가까운 미래에 WWE 프로그램에 등장할 수 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 최근 WWE가 전설적인 선수들을 활용한 특별 출연을 늘리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는 코디 로즈와의 연결고리를 주목하고 있으며 다른 팬들은 NXT나 레전드 관련 세그먼트에 등장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벌써부터 DDP의 상징적인 뺑 포즈가 다시 WWE 방송에 등장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DDP가 WWE 관련해서 등장 루머가 지금 스멀스멀 나오고 있고 코디 로즈가 또 본인의 존경하고 있는 멘토나 이 레전드들을 불러들이는 거에 있어서 실제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관심도 있고 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안 앤더슨이 이제 WWE 프로듀서 하다가 해고가 되고 AW에서 또 프로듀서를 하다가 코디 로즈하고 같이 세컨을 지키는 역할로 많이 나왔고 그때 또 DDP도 같이 나왔거든요. 그 옆에. 근데 이번에 또 안 앤더슨이 AW랑 결별을 하고 얼마 전에 또 코디 로즈 경기 전에 나와서 동기부여 해주는 말을 해준 적 있잖아. 안 앤더슨이. 네, DDP도 가능성이 있다. DDP도 세남에 같이 등장한 적이 이미 있는데 이번에는 또 아예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 텔레비전 내 플레이 인 롤인가? TV 안에서 특정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 뭐 제너럴 매니저라던가 뭐 GM 아니면 또 누군가의 매니저, 누군가의 선수 매니저가 될 수도 있다. 어쨌든 DDP가 WWE 정기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지금 이 뉴스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막힌 혈이 뚫렸다라는 뉴스입니다. NXT에서 새로운 여성 노스 아메리칸 챔피언이 탄생했습니다. 자리아가 테이텀 팩슬리를 꺾고 타이틀을 차지하며 WWE 입성 후에 첫 챔피언 경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리아는 NXT 입단 후에 꾸준히 강한 인상을 남겨왔으며 이번 우승으로 여성 디비전의 핵심 선수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도 메인 로스터 승격 후보로 거론되는 만큼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아라는 여성 선수가 사실 호주에서 RPW 그리고 또 다른 단체 하나 더 있는데 리아 리플리의 직계 후배예요. 그래서 이제 리아 리플리도 맞붙고 싶은 NXT 선수를 질문 받을 때마다 이 자리아를 대답할 정도로 기대치가 컸단 말이지. 그래서 처음에 솔루카랑 같이 나왔을 때 이거 그냥 개그로 잠깐 하기엔 너무 아쉬우니까 솔루카랑 잠깐 태그팀 하다가 당시 같이 도전하는 그림이었으니까 그래서 잠깐 하다가 금방 대립하고 금방 챔피언 되겠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솔루카랑 1년을 넘게 친구를 해가지고 말이야 레더 매치에서도 둘이서
타이틀을 사다리 위에서 누가 먹냐 막 이런 걸로 막 싸우다가 자리아가 막 양보를 하고 막 이러는데 막 그때 내가 중계하고 있을 때라서 막 와 막 이러면서 막 봤어. 막 뒷목 잡고 봤어. 아니 이렇게까지 착하다고 캐릭터가 막 이러면서 봤는데 결국에 이제 솔 루카를 배신하면서 솔 루카가 그걸로 콜업이 됐고 결국에 자리아가 지금이라도 압도적인 파워하우스 캐릭터로 돌아왔다. 너무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얘는 NXT 여챔 먹고 왔으면 하는데 가능한가? 그러려면은 이제 노스 아메리칸 챔피언십 잃고 NXT 챔피언십 갈등하는 시간을 또 겪고 그 다음에 챔피언이 된 다음에 챔피언 벨트를 또 잃고 그리에 콜업되잖아요. 예, 좀 생각보다 콜업되기까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은데 얘 본인의 선택도 있을 것 같아. NXT 챔피언까지 갈래 아니면 노스만 먹고 콜업될래 하면은 당연히 바로 콜업되고 싶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서야 벨트를 먹다니 이미 NXT 메인 챔피언을 먹었어야 하는데 이선부터 먹네요. 예, 나도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솔루카랑 있던 시간이 물론 허송세월은 아니야. 허송세월은 아닌 게 뭐 인지도가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솔루카가 인기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뭐 허송세월은 아니고 선역으로서의 가능성도 보였기 때문에 허송세월까지는 아닌데 너무 길었다? 예, 전 좀 너무 길었다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두 절친이 모두 양단체, 양브랜드의 2선 챔피언이다. 이건 진짜 미쳤다. 이거 너무 좋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또 자리아, 솔 루카에게 법규 이모티콘을 날리면서 본인의 노스 아메리칸 등극을 축하했죠. 예, 뭐 이모티콘은 법규입니다만은 속으로는 굉장히 절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교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노스 아메리칸 챔피언이 된 자리아입니다. 자, It's 2 years in the making, you know? Had a lot of sacrifices to get here. So 아 오늘 정말 개쩔었어. appreciate you, man. 넌 자격이 있다. 숀 마이클스 복장이다. 옛날 숀 마이클스 그건데? 그 얼룩말 패턴 빨간색에 이 체인까지. Unbelievable. You see that side plate action right there? You see that? And don't you forget it. I'm the North American champion. 아 자리야. I didn't even think I was gonna get him straight away. Look at that. 옛날에 자리야 경기 중계할 때 맨날 아 여긴 내 자리야 막 이대로 치고 막 그랬었는데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올 때부터 기대가 굉장히 컸는데 호주 애들이 성격이 참 좋아. 노아챔도 흰색 벨트가 예쁘네. 빨간색도 예쁘고 흰색도 예쁘고 다 예쁜 것 같아. 노스 아메리칸 벨트 자체가 워낙에 예뻐가지고. 계속되는 러브콜. 록센 페레즈가 저지먼트 데이에 합류했으면 하는 선수로 또 한 번 테이텀 패슬리를 언급했습니다. 컴플렉스와 인터뷰에서 록센 페레즈는 테이텀은 독특하고 기괴하며 매우 흥미로운 캐릭터를 갖고 있다라고 평가하며 저지먼트 데이와 잘 어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저지먼트 데이 구성에도 만족하고 있다며 당장 영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WWE는 록센 페레즈와 리브 모건 사이의 긴장감을 암시하고 있어 향후 내부 갈등 스토리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지먼트 데이가 또 여성이 너무 많죠. 리브 모건, 라켈, 록센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테이텀까지 들어갈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있는데 록센이 근데 저번에도 이 뉴스를 내가 다룬 바가 있어요. 저번 뉴스에도 새로운 저지먼트 데이 멤버로 누굴 원해요? 라고 했을 때 록센이 테이텀을 원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또 한 번 컴플렉스, WWE하고 콜라보 많이 하는 이 브랜드 팟캐스트죠. 이 컴플렉스하고 인터뷰에서 또 한 번 테이텀을 원한다고 또 한 번 얘기했습니다. 저지먼트 데이는 해체를 해야 아니 이름을 바꾸면 좋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미 저지먼트 데이라는 이름이랑 안 어울려. 얘네는 그냥 뭔가 그냥 MG, 젠지 세대들이야. 뭔가 젠지 막 이렇게 젊음을 과시하는 그런 브랜드 이름이었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일기생 아무도 없음 크크 크니까. 자신의 고난을 공개란 뉴스입니다. WWE 백스테이지 인터뷰어 캐시 켈리가 최근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 바밀렛과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최근 자폐 진단을 받았고 이것은 내 사회적 관계와 성향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캐시는 원래도 내향적인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번 진단을 통해 자신이 느꼈던 여러 어려움의 원인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팬과 동료들은 그녀가 자신의 경험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있으며 SNS에서도 응원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 진단받은 거를 본인이 스스로 얘기했는데 이게 큰 용기고 자신의 아픔을 나누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인정해 주잖아. 많이 인정해 주는데 실제로 성인들이 자폐 스펙트럼을 겪고 있는데 본인도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거 치고는 되게 잘 하고 있다. 캐시 켈리를 응원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영광을 누리라더니 AW에서 오랫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키스리의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파이트 풀 셀렉트에 따르면 AW의 수개월 전 복귀를 내부적으로 논의한 적이 있지만
실제 복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23년 이후 AWTV에 출연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팬들은 사실상 은퇴한 것 아니냐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키스리는 여전히 AW 소속 선수로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W 내부에서는 복귀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팬들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링에 서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스리 2023년 이후로 AW 안 나오고 있다. 건강 문제죠. 심장 문제고 심장이 원래 안 좋습니다. 그래서 WWE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방출이 됐었는데 WWE에서 심장 문제로 방출되고 나서 AW에서 완전히 건강한 것처럼 억울한 듯한 멘트도 했는데 그러고 나서 같은 문제로 지금 또 안 나오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미아임, 미친의 남편이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키스리가 좀 건강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근황이랍시고 뉴스에 써있는 게 지금 아직 계약 중이에요. AW랑 계약 중인데 근데도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건강이 안 좋아서. 제이 화이트와 더불어 언제 보는 거냐. 그러니까 도대체 언제쯤이면 아이비 스포츠에서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저번 스맥다운은 이제 샬럿 플레어하고 미친하고 태그팀 경기를 상대편에서 했잖아요. 미친과 카길이 티파니 샬럿을 상대로 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광대 쪽에 신발 밑창이 그대로 볼에 찍혀 있거든요. 신발 밑창이 볼에 그대로 찍혀 있어요. 여기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Well, I ate a shoe, 나 신발을 먹었어요. a whole ass boot. 신발 전체를 먹었어요. It was delicious, can't you tell? 이건 맛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부츠 신발 빅붓을 아주 제대로 맞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굉장히 아팠을 것 같은데 그래도 레슬러들 참 터프해. 이거 가지고 웃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되게 터프해 보이고. 다음 뉴스입니다. 보리꼬아 옴니꼬아라는 뉴스인데요. 이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미국인을 보리꼬아라고 한다나 뭐 그랬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 보리꼬아 출신으로서 이 TNA 월드 챔피언 하고 있는 산타나에 대한 뉴스입니다. WWE가 TNA 챔피언 마이크 산타나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파이트풀 셀렉트에 따르면 산타나는 올해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며 WWE 내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메인 로스터 소속 선수들 사이에서도 그의 경기력과 프로 의식에 대한 평가가 매우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로우와 스맥다운 중 어느 브랜드로 갈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WWE는 그를 올해 안에 메인 로스터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올 여름 계약 만료 후 가을쯤 WWE 이적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 산타나 TNA에서 정말 떡상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원래 TNA에서 LAX의 2기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태그팀으로서 떡상하고 그 태그팀이 통째로 AW에 갔다가 AW에서 활용이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방출을 요구해서 TNA로 컴백, TNA에서 이제 싱글로서 컴백했는데 이 싱글로서 떡상해갖고 월드 챔피언까지 되고 나니까 정말 운이 따라줬는지 마침 챔피언이 되는 타이밍에 NXT하고 교류를 시작하게 되면서 WWE에서 눈도장까지 찍게 됐는데요. 그래서 마이크 산타나가 확실히 정말 자신에 대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는데 운까지 따라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영입해도 조앤드리처럼 잘 못 써먹을 듯. 그래서 이게 얘가 보리꼬아라는 게 좀 출신 성분이 오히려 버프로 여겨지긴 하거든요. 이 히스패닉 중에서도 푸에르토리코도 무시할 수 없는 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랑 그 스탠스이라고 필리핀 해설자 있거든요. 한국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필리핀 WWE 해설자를. 근데 마이크 산타나 올 것 같잖아? 오면 잘 될까? 그랬는데 안 될 것 같은데 올 것 같긴 해. 막 이렇게 서로 막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로 오긴 오는 것 같습니다. 눈도장 찍을 만하긴 했어요. 네. 근데 WWE 오기에는 좀 넓긴 한데 체구는 좀 작긴 하고 피셔도 그냥 스핀 더 블락이라고 롤링 크로스라인이거든. 디스커스 크로스라인이라 좀 맛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맥클린 많이 컸네 라는 뉴스인데요. 최근 TNA를 떠난 스티브 맥클린의 퇴단 배경이 공개됐습니다. 파이트풀에 따르면 맥클린은 단순 계약 문제가 아니라 크리에이티브 방향성에 대한 불만에 직접 방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TNA 월드 챔피언인 그는 자신의 활용 방식과 회사 운영 방향에 대해 꾸준히 우려를 제기해 왔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TNA가 풀타임 계약 선수를 줄이고 있는 점 역시 내부 불만을 키운 요소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TNA가 선수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퇴단 사실을 공개한 점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마이크 산타나 역시 계약 만료 후에 WWE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마이크 산타나도 떠날 건데
스티브 맥클린은 이미 떠났다. 스티브 맥클린이 그래서 이 카르로스 실바 대표한테 쌍욕을 하는 장면이 임팩트에 담기면서 많은 논란이 됐는데, 그 장면 이후에 나가게 된 건지, 나가게 돼서 그 욕설을 한 건지 그 전후 관계는 좀 파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NXT에서 Forgotten Sons, 잊혀진 자들로 활동하면서 진짜로 잊혀지고 TNA로 가서 떡상했는데, TNA에서 이제 자신을 제대로 못 쓰고 있다. 그래서 난 나갈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화면상에서 대표한테 쌍욕을 갈겼거든요. 그래서 과연 WWE로 다시 온다는데 다시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TNA에선 나름 잘 밀어줬어요. 다음 뉴스입니다. 운동을 어떻게 하면 전 WWE 챔피언 쉐이머스가 예상치 못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쉐이머스는 최근 SNS를 통해 머리에 큰 상처를 입은 사진을 공개하며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부상이 체육관에서 혼자 운동하던 중에 발생했다고 설명했지만 정확한 사고 경위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WWE 복귀를 준비하며 몸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팬들은 이번 부상이 복귀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WWE 측의 공식 발표는 없지만 다행히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깨졌습니다. 근데 머리가 어떻게 깨졌는지는 알려져 있지가 않고, 이 쉐이머스의 SNS에 가면은 더 잔인한 사진이 있는데 일부러 그걸 안 퍼왔어요. 네. 그래서 복귀를 위한 훈련 중에 머리가 깨졌다. 이제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만 손에 쥐면은 성불인데, 이 성불까지 가는 길이 너무나도 멀다. 덤벨 떨궜나?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쉐이머스의 머리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음 뉴스입니다. 계속되는 병원 뉴스인데, 휠체어 인생이란 뉴스입니다. 전 WCW 스타이자 레슬링계 베테랑인 코난이 양쪽 다리 절단 수술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저번 뉴스에서 이제 한쪽 다리를 잘랐다고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오늘 추가된 뉴스로는 나머지 한쪽도 잘랐어요. 빈스 루소는 코치 앤 브로 팟캐스트에서 코난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결국 두 번째 다리까지 절단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코난은 재활과 적응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루소는 WWE가 코난의 의료비용 전액을 지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난은 WWE에서 오랜 기간 활동한 인물은 아니지만 WWE가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면서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으로 알려져 많은 팬들이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난은 또 전전년도에 레슬매니아 시즌 트리플 레아가 WWE 합병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한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트리플 레아 쪽에 부커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메인 프로듀서기도 했고 아주 트리플 레아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 WWE가 수술 과정에서 의료 비용을 지원할 만큼 큰 기여를 한 인물로 보여집니다. 근데 충격적인 사실은 양다리 다 잘랐다는 게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죠. 저희에게는 WCW를 본 분들은 선수 시절 때도 ITV로 봤을 것이고, TNA는 또 슈퍼액션에서 방영할 때 3 라이브 크루 BKM 멤버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많이 봤던 선수잖아요. 좀 많이 안타깝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 우리가 사랑하는 레이 미스테리오의 가장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더더욱 안타깝습니다. 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양 다리를 모두 절단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슬프다. 계속되는 병원 뉴스인데요. 병원 뉴스가 좀 많아요. 레슬러 출신 배우 유방암이란 뉴스입니다. 영화 엑스맨에서 세이버투스를 연기했던 배우 테일러 메인이 유방암 투병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배우가 되기 전 WCW에서 빅 스카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프로 레슬러 출신이라고 합니다. 테일러 메인은 SNS를 통해 항암 치료를 시작한다고 밝히며 남성도 유방암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남성 유방암은 전체 유방암 환자의 약 1% 수준에 불과해 조기 발견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팬들과 레슬링계 인사들은 그의 완치를 기원하는 응원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남자도 걸릴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분이 엑스맨 1에도 나왔지만 데드풀 울버린에도 나왔어요. 맞아요. 이 세이버투스가 울버린의 그 형이에요, 형. 그 엑스맨에서 이제 울버린의 숙적인데, 그래서 세이버투스로서 엑스맨 1에도 나오고, 얼마 전 데드풀과 울버린 2년 전에 나온 영화죠. 거기에도 나왔었단 말이지. 근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난 몰랐어. WCW에서 레슬러였고, 빅스카이라는 레슬러였고, 또 세이버투스 연기도 하셨다. 근데 남자인데도 유방암에 걸렸다. 좀 빨리 건강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엑스맨 오리진에 나온 사람이랑 왜 다르게 생겼냐는 질문은 노노. 울버린 오리진? 거기에 또 다른 애랑 나오죠.
다음 뉴스입니다. 전설의 수술. WWE 퍼포먼스 센터 코치이자 레슬링계의 베테랑 테리 테일러가 무릎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PW 인사이더에 따르면 테일러는 향후 몇 주 내에 수술을 받게 되면 회복 기간 동안 퍼포먼스 센터 업무를 잠시 중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테리 테일러는 현재 WWE 퍼포먼스 센터에서 후배 선수들을 지도하는 핵심 코치 중 한 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레드 루스터로 잘 알려진 그가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건강하게 복귀하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NWA 코리아 어택에도 나오셨던 분이에요. NWA 코리아 어택에서 방한을 해서 흥행에 참가했던 선수 출신인데, 이분이 지금 WWE 프로듀서로 일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엄청나게 오래됐어요. 한 2000년대 후반때 재영입된 걸로 기억하는데, 해서 레드 루스터, 이렇게 수탉으로 이제 릭 플레어처럼 로브도 입었지만 머리에 가운데를 세우는 레드 루스터로 활동을 오래 했던 이 테리 테일러가 WWE 퍼포먼스 센터의 코치로 정말 오랫동안 일하고 있는데, 일단 수술로 자리를 비울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대형 신인이 오나라는 뉴스인데요. WWE가 레이나 볼칸이라는 새로운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스페인어 화산의 여왕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아직 어떤 선수에게 사용될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퀸 오브 더 링 토너먼트 시기가 맞물린 점을 근거로 여성 선수용 신규 캐릭터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NXT 또는 루차 리브레 계열 선수와 연관된 이름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레이나 볼칸, 화산의 여왕이라는 뜻인데, 뭐 예를 들어서 라켈 로드리게즈가 우승을 해서 자신의 닉네임을 바꾼다. 지금은 뭐 다른 뭐 이름을 쓰고 있잖아요. 뭐 싱마마 쿨이라던가 그런 이름들을 쓰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은 난 이제부터 레이나 볼칸이다 라고, 이제 뭐 예를 들면은 트리플 H 같은 경우를 뭐 킹 오브 킹스라고 했다던가, 자신을 지칭하는 게 있잖아. 로만 레인즈가 트라이벌 치프라던가, 그런 것처럼 라켈이 우승하고 나서 뭐 레이나 볼칸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의견도 있고요. 다른 쪽의 의견으로는 이거는 새로운 선수를 위한 거다. 이게 닉네임이 아니라 링네임일 것이다. 선수의 이름일 것이다. 그래서 레이나 볼칸이라는 선수가 데뷔할 것이다 라는 추측도 있어요. 저는 좀 이 후자에 거는 편인데, 이 레이나 볼칸이라는 선수가 새로 데뷔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래서 아마도 NXT 또는 루차 계열 선수가 NXT 쇼나 이볼브에 나올 때 이 이름으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봐요. 그래서 레이나 볼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